있어요. 태산에 가면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이 하나, 큰 상이 있답니다. 그 상이 한웅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와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고조선의 영역이 지금 많은 우리 학자들이 이쪽 동북 삼성 요리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북 삼성이 아니라 이 번안 이야기야, 번안. 이건 다 빼놓은 거예요. 마한과 진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번안이까지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역사를 놓고 보니까 고조선이 여기까지 관여를 했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당 고기를 보고 요 이제 기록을 쭉 보면은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 전체 다 미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증거를 앞으로 해야 되고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제후였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이끌어서 황제를 아련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보니까 뒷페이지, 159페이지 뒷편에 보면은 번안의 경내에, 번안왕은 태자 부르의 명령을 받고 번안의 경내에 경당을 크게 일으키고 아울러 태산에서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로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습은 회수와 사수지방 사이에서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회수와 사수가 어딘가 보니까 이 황하강하고 양자강, 요 중간 지금 청부 있잖아요. 요 부근에도 또 강이 또 있어요. 강이 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회수, 사수지방인데, 이게 이제 서안 가기 전까지 요 사이에 그런 강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이게 삼육구배라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혹은 천제를 지낼 때 삼육구배죠. 혹은 삼육대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를 지낼 때 절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제예법은 대개 삼육대례로 하고 있습니다. 삼육구배는 아마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기록을 쭉 보면은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손은요, 이 태극 모양이에요. 이렇게요. 왼손이 우러려고 남녀 할 건 3일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왼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태극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두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댑니다. 이제 그럴 때에, 대개 우리가 절에 가면 절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고 절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그 기록은 한 2번 나옵니다. 삼육대례, 삼육구배에 나오는데, 이렇게 태극 모양을 잡고 항상, 그래, 설 때도, 어른들 앞에 설 때도 이렇게 선다, 이게. 이렇게 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 앞에 서 있고, 절할 때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음례라고 하는데, 먼저, 대번에 큰 절하기 전에, 먼저요, 3번 하고, 큰 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369배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369배 하면은 3번 절하고, 큰 절 한번 하고, 또 3번 절하고, 큰 절 한번 하니까는 절이 몇 번 됩니까? 9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육대례 하면은 한 번, 음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 고두지, 고두 땅에다 대고, 그리고 올라올 때도 올라와서 또 읍내를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죠. 이렇게 해서 3번을 하니까 3, 6이 되는 거예요. 왜 6이 나오느냐? 큰 절이 3번이고 적은 절이 2번이에요. 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절 하고 나서 또 읍내하고 끝이 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 6 대례예요. 이걸 꼭 좀 우리 역사대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시고 어디 제를 진행은 할 때에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한테는 일러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6 대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번안의 이야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순이나 또 우사공에게 우의 사공 총리가 바로 우였어요. 그래서 이 우가 치수를 잘한 덕분으로 다음에 뭐요? 이제 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를 일으키는 주동 인물이 바로 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안 세계가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색부루 황제가 그런데 마한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번안에는 이 8조 건법이 나와요. 당군 시대에 8조 건법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8조) 건법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고조선 역사에 보면은 당군 시대 이야기 가운데 8조 건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기록 가운데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번한과 진한과 혹은 번한 마한을 구분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조선 이야기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 삼성 이쪽에서만 일어난 일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조선 혹은 기자조선 이야기도 전부 다 그는 번한 이야기예요. 번한. 고조선 영역이 전체에 미치는데 여기가 이쪽이 진한이고 마한이고 번한인데 위만조선 이야기도 번한 이야기고 또 기자조선 이야기도 번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번조선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8조 금법도 색부루 시대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만 중에 번안에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조 금법은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갚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남자는 거세하여 그 집의 종으로 삼고 여자는 그 집의 여종이 되게 하고 소도를 훼손시킨 자는 가두고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옛날 군대 가는 것은 지금처럼 국방 의무가 아니라 뭐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군에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 일을 시키고 음란한 행동을 한 자는 볼기를 치는 형벌로 다스리고 여덟째 사기를 친 자는 스스로 속죄를 원하면 그 사기죄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죄를 면하게 했다.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 집하고 통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안에 이두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문.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라 시대에 이두문자를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해 보면은 마한 번안에 고조선 시대 번안에 이두문이 왕문이라는 사람이 이두법을 지어서 바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가 29세 29대 당군 마효 황제 때에 이랬는데 이것을 당군께서 칙서를 내려가지고 진안이나 번안에도 이두법을 쓰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문이 한문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한문 글자도 많이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두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보세요. 그 밑에 상장 고력을 시켜가지고 상장군 고력을 시켜서 누구를 멸망시켰느냐? 주나라를 멸망시킨 기록이 나와요. 멸망이 아니라 이때는 주나라를 패하게 했다 하는데 주나라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쳐들어온 것을 패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도 역시 당군 황제의 명령 가운데에 존재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5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노자나 공자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법한데 다른 기록에는 안 나오고 노자와 공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번안에. 사실은 계미년 BC 518년에 노나라 공군은 주나라에 가서 그러니까는 노자는 어디 사람이냐? 주나라 사람으로 나옵니다. 노나라 사람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에게 노자의 본명이 이름이 성이 이시예요. 이시. 그래서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연이고 그 밑에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민이었죠. 이 노자가 도교를 만들고 그 뒤에 이 도교를 상당히 종교화시킨 것이 장릉이었어요. 장릉. 그런데 당나라 때 와가지고 이 도교가 당나라의 국교가 되다시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이제 고구려 이야기 여러분이 고주몽에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고구려가 망할 때에 영계소문의 아들 남근하고 남생이하고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도교를 믿고 작은 아들은 불교를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 둘이 물론 밑에 신하들도 갈라졌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데 왜 그러면 당나라가 도교를 열심히 받들었느냐? 받던 게 아니라 이용했냐면은 노자의 성이 누구예요? 이씨야. 그러니까 이세민이가 자기하고 뭐요? 자기들하고 종시다 이거야. 그래서 도교를 받아들이고 도교를 죽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교가 없었느냐? 불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교 불교에서 4개 지금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의 본명은 성씨는 이씨다. 이에게 이에 관하여 물었다. 이의 아버지는 여기 보죠. 이의 아버지는 한씨요. 이름은 건이라고 했고 선조는 풍인인데 서쪽으로 관문을 나가 내몽고를 경유하여 아유타에 이르러 그 백성을 교화하였다. 그러니까 주나라에서 내몽고 쪽으로 해서 아유타로 갔다 하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자 도덕교를 보면 노자는 자기 살던 곳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어느 수문장이 간절히 부탁하니까 81편 되는 도덕경을 써주고 갔다 하는 기록만 있는데 우리 한당 거기에는 노자가 어디로 가는 기록까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이 자꾸 바뀌죠. 왜냐하면 이제 뭐 개설하면 새로 성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만 이야기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 요거 위만조선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했으면 되는데, 요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해모수가, 이때는 북부여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위만조선이 이게 어느 시대냐면은, 북부여 시대예요. 북부여가 누굽니까? 해모수라 그랬죠? 해모수가 죽을 때쯤입니다. 이 해모수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비왕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요 아들 기준이 위만이가 이제 이쪽 나라에 기화를 해옵니다. 그런데 해모수는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위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이 보니까 위만이 상당히 박사라. 그래서 이만을 좋게 여기고 이만이 그 서쪽에서 여기 보면 그 위만 조선을 어떻게 받아주시자고 해모수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해모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자기 임의로 위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하 운장 그 다른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다가 위만을 책임자로 세웠더니 결국 위만이 배신을 하고 기준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결국 싸움에 져서 죽고 위만이 요 번한을 상당한 세력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나온 게 이만조선이에요. 근데 이미 조선은 끝이 났고 북부의 해모수가 죽기 직전에 위만이 와가지고 해모수가 죽고 난 동안에 약 50년 동안 이 번한 땅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번한의 영향력이 전체에 미치다고 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번한의 수도, 중심지를 위만이 점령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기록상 우리가 이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만조선 하니까 우리 고조선 전체가 위만에게 점령당한 것인 줄로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네팔 있고 부탄 있죠. 봅니까? 그리고 이쪽 위에가 지금 티벳이거든요. 이쪽이 티벳인데 요 부탄이나 네팔 쪽에 가면은 우리하고 풍습도 같고 말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런 게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웅 시대의 그 영향력이 뭐예요? 이때도 다 같이 가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쪽은 별로 외침이 없고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유적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한웅천왕 장도 여기 지금 책에는 한웅천왕 있죠. 이 그림도 누가 그렸느냐? 제가 그린 사람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본에 가면 한웅천왕의 상을 모신 그 오래된 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가서 보고 한웅천왕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한도 위만이 번한을 점령해가지고 한 50년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고조선이 끝난 북부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을 이해하는 데는 사만의 그 강력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진조선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고조선의 실체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제가 정리해둔 책을 좀 기준해가지고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고조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 상고사의 핵심이 고조선 역사가 좀 더 정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는데 고열가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때에 20대에 있는 역시 고구려 황족입니다. 해모수라고 하는 젊은 분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이 해모수가 이 대를 이어서 고열과 황제 대를 이어가지고 황제 자리를 넘겨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이 고열가가 그 밑에 있는 국인들이 이걸 용납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모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당시에 번조선 왕 기유죠. 기유. 기비죠. 수유왕 기비라고 그랬는데요. 기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조선 왕입니다. 수유왕이라고 했는데 이 기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열가의 대를 이어서 해모수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뜻을 못 이룹니다. 순리적으로 뜻을 못 이루니까 할 수 없이 해모수가 이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삼고 일어났느냐? 웅심산을 중심삼고 봉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웅심산의 위치가 여러분 책에 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북쪽이에요. 하르빈을 중심삼아 가지고 몽고 쪽,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입니다. 웅심산이. 그래서 웅심산의 깃대를 꽂고 군사를 자기 밑에 수하 사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말하자면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웅심산을 중심삼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모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모수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천왕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깃발을 꽂고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였었느냐? 호위하고 따르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을 이끌고 이제 웅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조선의 백성들이 누구 쪽으로 많이 왔느냐? 해모수 쪽으로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고조선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고열가가 56년 왕 집권한 후에 국인들을 하루는 모아놓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이끌 힘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황제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열가가 황제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삼국유사에도 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군 왕금이 1908살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산으로 들어가서 선인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고열가는 해모수에게 그런 왕자를 넘겨주거나 임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산으로 피신합니다. 갑니다. 왕자를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국인들이 6년 동안 황제 없이 진조선을 다스립니다. 그동안에 해모수는 백성들을 점점 더 세력을 키워나가가지고 해모수는 웅심산을 중심삼아가지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고열가가 있는 이 진조선은 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부여입니다. 그러니까는 해모수는 북부여라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해모수는 북부여라고 했는데 이 북부여를 뭐라고도 하느냐? 고구려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예요.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란 말이야. 그런데 해모수는 공식적으로 북부여라고 명칭을 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요? 고구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부여 고주몽 이야기 나올 때에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고열가는 산으로 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됩니다만은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남은 백성들은 6년 동안 황제 없이 국인들이 다스리는 공화 정치를 계속해 오다가 그동안에 해모수가 세력이 점점 커가지고 북부여를 이룩하게 되니까 6년 후에 해모수가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대부여에 옵니다. 대부여에 와가지고 그 국인들을 뭐요? 설득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있어봐도 특별한 황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인들이 해모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가 북부여를 일으키는 6년 동안은 북부여 왕이에요. 그런데 대부여에서 해모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해모수가 비로소 당군이 돼요. 그래서 왕으로 한 6년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북부여가 되면 북부여를 인수 통합하면서 해모수가 당군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북부여는 그 뒤에도 당군의 칭호를 고주몽이가 나라를 고구려로 바꿀 때까지 계속 당군 칭호를 써내려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당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단군 왕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색부루 왕 때, 색부루 당군 때에 정변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물 당군 때 와가지고 나라 이름이 대부여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열가 황제 때 와가지고 고열가가 신선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뒤에 해모수가 나와가지고 북부여를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대부여였죠. 대부여. 조선이 처음에는 사만이었고 이것이 대부여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삼조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모수로 인해서 북부여로 흡수 통합되면서 2096년에 당군 왕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96년에 고조선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북부여가 일어나는 동안에 제후국들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저마다 또 세력을 확정해가지고 나오니까 신라도 약 100년, 150년의 신라도 일어나고 하는데 우선은 북부여가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역사도표에 고조선 다음에 바로 북부여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가 약 200년 계속되다가 북부여가 망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뒤에 가야 여러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일을 끝내고 다음 시간은 사만에 대해서 마한세가와 번한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